우리 해양경찰청 선박과 일본의 해경격인 해상보안청 선박이 제주 동남쪽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11일 새벽 우리 해경 선박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인 효요호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125.9km 떨어진 곳인데요. 그리고 해경 선박은 측량선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라는 점을 고지하면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쇼요호는 이에 응하지 않았죠. 결국 해경은 6시간 동안 반복해서 조사 중단을 요구했으며 다른 해경 선박도 11일 오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쇼요호의 조사 활동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 항의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해경 간 대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다음 달까지 조사 활동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우리 해경은 일단 쇼요호가 조사 활동을 멈출 때까지 근방에서 주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이 통상적인 지진 및 지질 조사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활동인 만큼 계속 경계한다는 방침이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선박이 대치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논란은 시간의 문제였지 언젠간 생길 갈등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간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자국 연안에서부터 200캐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해안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 간 합의를 거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간 해역이 존재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자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체결된 한일 신어업협정에 따라 중첩지역에서는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획량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한편 어업자원은 공동으로 보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 소속 선박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법과 각국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번 12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대치 해역이 우리 관할임을 분명히 했지만 이와 반대로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쇼요호의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양국 해경의 대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과 똑같은 장소에서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선박이 대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 측량선 헤이요호를 향해 한국 해경 소속 선박이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헤이요호는 우리 해경의 중단 요구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도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했죠. 심지어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측량선이 양국 중첩수역의 일본 쪽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독 지난해와 올해 양국 해경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두고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양국의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전에는 양국이 해상에서 대치하는 일이 발생해도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민감해지면서 일상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지만 우리 법원의 위안부 재판 이후 다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 면제 원칙을 배척하고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12일 열린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우리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우리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도 큰 외교 문제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본 정치권의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두고
일본이 왈가왈부하는 것이야말로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 측 움직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 측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대로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될 것으로 알려진 외교 안보 라인이 모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합의한 한일 일본군 합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과 국무부 장관 내정자인 웬디 셔먼은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고 있을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던 한인단체들에게까지 자제를 촉구했었죠.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블링컨 내정자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던 한인단체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과거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일본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미국을 설득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파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한국과의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판결 등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분위기는 스가 총리의 대미 외교 라인 인사에도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가 총리는 2019년 12월부터 주한 대사를 맡고 있던 도미타 고지 대사를 지난해 12월 주미 대사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주미 공사를 맡았고 외무성으로 복귀한 뒤에도 북미 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스가 총리가 미국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가에서도 주한 대사가 부임 1년 만에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죠. 결국 이러한 일본의 행보에 우리 정부 역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을 이용한 한국 압박 움직임과는 별개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번 12일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재판에 대해 향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상 주권 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반한 감정 움직임이 양국 해경 대치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남해상에서 잦아지고 있는 일본 해경의 지지조사 활동이 사실은 한일 공동개발구역과 관련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일본 해경이 지질조사를 벌이던 해역 인근인데요. 제7광구로도 불리는 이 해역은 1970년 5월 우리나라가 먼저 영유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국제법은 대륙봉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대륙봉 연장론이 우세했었고 제7광구 해역의 대륙봉은 제주도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유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정부가 서둘러 영유권을 선포한 이유는 상당한 지하자원 때문이었죠. 실제로 당시 유엔은 이 해역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는데요.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봉 자원 탐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탐내는 지역이 되었죠.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발표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이 해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 우리나라가 제7광구의 영유권을 선포하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공동개발을 제안해왔는데요.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제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합의하는 한일 대륙봉 협정을 맺었습니다. 개발을 통해 석유가 나올 경우 자원을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제7광구의 공식 명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 탐사와 시추를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시험 탐사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 탐사가 한창이던 1986년 일본이 돌연 유전 개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일본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유전 개발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일본과 맺은 협정 탓에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유전을 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유전 개발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986년 경제성을 탓하면서 일본이 갑자기 석유 탐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경제성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향후 이 지역의 공동개발 구역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대륙붕을 따라 영유권에 구분하던 과거 국제법이 1982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엔은 새로운 국제해양법을 채택해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해저의 대륙붕을 영해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역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절반씩 영유권을 주도록 한 것이죠. 이 근거에 따르면 일본은 한일 공동구역을 9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대륙붕 협정은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7년 뒤인 2028년에 종료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이 단독으로 석유 시출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986년 공동개발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가만히만 있을 수 없던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한국 단독으로 제7광구의 유전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답변을 미뤄오던 일본은 수개월이 지난 뒤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어 한국이 단독으로 유전을 개발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이마저도 미뤄진 상태이죠. 그런데 화상으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만큼 일본 측의 주장은 사실상 핑계이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 해경 소속 선박들이 이 지역에서 지질 조사를 벌이는 건 역시 석유 탐사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